아닌가? 아무 데나 생각없어. 저긴 것 같아. 굳이 여기서 찍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불안하다. 자세 괜찮아? 아, 힘들다. 안녕, 디마 친구들. 내가 오늘은 드디어 날씨가 좋아서 야외로 나왔어. 짜잔! 우리 5분 디마의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방문했어. 지난 시간에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타 매체를 준비했는데 어떤 거일 것 같아? 힌트를 주자면 셀리나, 오늘은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로마는 카카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맞아, 카톡. 우리 카톡 없으면 정말 많이 힘들잖아. 카톡이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카톡 자체가 중요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카톡에 들어가는 광고 자체도 매우 중요해져 버렸어. 그래서 최근에는 퍼포먼스 광고를 할 때 이 카카오 모먼트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의 앱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먼저 카카오 모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어. 첫 번째로가 지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 카톡 이외에 노출되는 지면 자체가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지면이기 때문에 우리 광고가 이상한 데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일부 매체의 경우는 간혹 이상한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신경 써서 모니터링 하거나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카오 모먼트 광고는 되게 안정적인 지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 카톡 이외에도 다음이라든지 카카오톡의 다른 디스플레이 지면이 있잖아. 거기에 광고가 노출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카카오에서 광고할 수 있는 지면에 다 광고가 나갈 수 있어. 두 번째로 타겟팅이 가능해. 기본적인 연령이나 성별부터 관심사 업종까지 타겟팅이 가능한 게 카카오 모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외에도 픽셀 및 SDK를 심으면 리마케팅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타겟팅도 가능해.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미지 배너부터 동영상 그리고 풀친 메시지까지 다양한 형태로 광고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유저한테 내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 지금까지 카카오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 왜 카카오에서, 카카오 모먼트에서 앱 광고를 해야 될까? 위에 말했던 장점을 활용해서 광고가 가능한 게 카카오 모먼트의 앱 광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카카오, 즉 카카오 모먼트에서 앱 광고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뭔지 그거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힌트를 또 주자면 페이스북이랑 되게 비슷해. 바로 카카오에 SDK를 신거나 서드파티 연동을 해주어야 해. 둘 중에 어떤 걸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말했다시피 다매체를 이용할 때는 서드파티 툴을 이용하는 게 좋고 이번에 처음으로 카카오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싶다면 카카오의 SDK만 심어도 상관없어. 이 부분이 완료가 되었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카카오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전화 목표를 앱 설치 혹은 앱에서 원하는 이벤트로 선택해서 진행해주면 끝이거든. 맞아. 서드파티 하나만 설치하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까지 대부분의 중요 매체가 다 한 번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서드파티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거든.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앱 설치만을 위한 상품이 존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앱을 매체에 등록을 해서 앱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다 효과가 좀 명확한 게 있거든. 반면에 카카오의 앱 광고는 앱 서치 전환수를 최적화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구글과 페이스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은 개념인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목적 자체가 뚜렷해. 앱을 설치를 위한 목적인 상품이 존재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뭔가 직접적으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기보다는 전환수 중에서 앱 설치를 최적화하는 상품이 존재한다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우리 카카오 모먼트에서 뭔가 장점이라든지 앱 광고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 그럼 우리 카카오 모먼트에서 앱 광고를 실제로 세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 다나가 지나가길래 꼭 말하고 싶어서 다나를 붙잡았어. 카카오 모먼트가 단순히 카카오톡에만 나가는 광고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그 이상이야. 카카오 사용자, 즉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카카오 싱크 가입자를 대상으로도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고객 식별자, 즉 애드 아이디를 업로드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 실제로 선별된 유저를 대상으로 타겟팅 할 수가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어. 이번엔 진짜로 실습하러 한번 가보자.
먼저 카카오 모먼트에서 앱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카카오 모먼트 SDK나 서드파티 툴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자. 계정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광고 자산 관리를 눌러주고 맨 밑에 픽셀 및 SDK 연동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거든. 우리는 지금 연동 중인 픽셀이나 SDK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뜬다고 볼 수 있어. 이 파란색 픽셀 및 SDK를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우선 이름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오븐디마라고 만들어주도록 하자. 이렇게 등록이 되면 이름이 나오고 광고 아이디가 나와. 이 부분은 나중에 서드파티 툴이랑 연동할 때 사용되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는 픽셀 및 SDK를 심어줘야 되거든. 픽셀은 웹 광고할 때 쓰는 거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SDK는 앱 광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앱 광고를 할 거잖아. 픽셀보다는 앱 광고에 SDK를 심는 부분을 설치하기를 누르게 되면 앱이 뜰 거고 어떤 부분을 연동할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이 픽셀 및 SDK를 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카카오에 SDK를 직접 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서드파티 툴을 연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카카오에 SDK를 심는다고 했을 때는 이 설치 가이드를 보고 여기 가이드에 맞춰서 우리 앱에다가 카카오의 SDK를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서드파티 툴을 하고 있어서 서드파티 툴과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서드파티 업체를 선택해서 이 가이드 방법을 참고해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서드파티와 연동은 이 카카오 모먼트 계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 툴 계정에서 한다는 것만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실습을 해보도록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싱귤러거든. 짠! 왼쪽에 보면 카테고리 중에서 어트리뷰션 그리고 이 파트너 연동이라는 부분이 있어.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서드파티를 통해서 연동된 매체 리스트가 뜨고 우리가 다른 매체들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거든. 우리는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카카오를 연동해 보도록 하자. 먼저 여기에서 파란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라고 치면 아마 카카오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야. 여기에서 이 서드파티에 연동된 앱을 불러와 주면 되겠지. 여기에서 전환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 포스트백 부분을 체크해주고 픽셀 및 SDK 부분에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광고 아이디를 부분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연동은 끝이 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서드파티 툴에서 만들어 놓은 전환수 부분이 이 카카오 모먼트 계정에서 불러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최적화해서 앱 캠페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광고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캠페인 누르게 되면 어떤 유형으로 광고를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 너희가 원하는 광고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카카오 비즈보드에서 광고를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를 정해야 돼. 우리는 지금 목표가 앱 설치고 그 부분을 전환으로 최적화한다고 했잖아. 전환을 체크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자동으로 픽셀 및 SDK로 광고 최적화가 선택이 될 거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픽셀을 불러올 수가 있어. 내가 아까 만들어놨던 이 오븐디마 픽셀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앱 설치를 최적화하는 캠페인을 만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1 예산이 있다면 1 예산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캠페인 이름도 뭔가 임의대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카카오 모먼트에서의 장점이 아까 여러 가지 타겟팅이 된다고 했었잖아. 기본적으로 픽셀 및 SDK를 모은 모수도 타겟팅할 수 있고,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지역도 선택이 가능해.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 안드로이드만 할 건지 아니면 iOS만 할 건지, 그리고 지면 자체도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맞춰서 광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1 예산을 넣어주고 캠페인 기간도 넣어주고 뭐 시간도 상세하게 할 수가 있거든. 모든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에는 광고를 하기 싫어 라면 이렇게 꺼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요일이나 시간대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는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 소재의 경우는 처음에 선택했던 유형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카카오 비즈보드를 선택했잖아. 비즈보드 유형을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광고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고 랜딩 URL 부분에 URL을 선택을 해줘서 마켓 URL이라든지 혹은 서드파티에서 발급된 트래킹 URL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소재가 있다면 업로드를 해주고, 만약에 소재가 없다면 이 배너 만들기를 눌러서 소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 오브젝트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썸네일형, 마스킹형, 텍스트형, 너희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소재를 만들거나 등록해 주면은 광고 세팅이 모두 끝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광고 세팅을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아?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